지금 KBS 굉장히 지금 시끄러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뭐 김제동 나가고 난 뒤에 그 자리에 또 유시민을 또 총선까지 또 방송한다고 또 그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상황 설명 좀 부탁합니다. 김제동이 나가는 자리에 유시민이 들어온 건 아니고요. 아마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과 홍준표 대표가 토론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거기에 출연료를 1,000만 원 단위로 많이 준다 하는 것이 뉴스가 났어요. 그래서 저희도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 최종 결제된 것은 아니고 그런 기획 단계다 하는 소리인데 어쨌든 지금 유시민 씨가 많은 국민들로부터 엿을 가라고 말하자면 조국 사태에서 조국 부인이 컴퓨터를 자기 사무실에서 갖고 나오는데 그거를 증거인멸이라 하지 아니하고 증거를 보존한다고 하는 이런 정말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이런 유시민 씨를 다시 KBS가 다음 내년 총선 때 기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을 보면 말하자면 여론을 많이 호도해서 내년 선거 때 또 국민들의 표심을 어지럽히 만들어서 여당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유튜브에 우리가 이렇게 규탄 대회를 한 것도 지상파 방송과 제도권 신문 언론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해악질을 했습니까? 말하자면 정보를 왜곡, 조작, 편파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국민들의 진실을 못 보게 해서 그래서 전임 대통령을 탄핵했고 이 정권이 적폐청산한다고 많은 적폐몰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이재수 장군을 포함해서 김창훈 변호사인가요? 그분을 검사 포함해서 4분이 목숨을 잃었고 한 100여 명 이상이 구속되는 전직 대통령 2명과 대법원장 그리고 국정원장 4사람 등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속했고 얼마나 많은 인권 탄압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조국에 대해서 수사를 하니까 그거는 개혁이다. 검찰 개혁이다. 수사에 대해서 인권 보호를 하라고 지금 언론들이 또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백주전화제 21세기에 진실이 거짓이 되고 진실이라고 말하는 자들 어둠을 빛이라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말하는 이런 상황이 소득 3반물이 넘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들 개선한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 홍정락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국민들이 깨닫게 됐고 그래서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게 10월 3일, 10월 9일, 10월 25일 계속 10월 혁명이 이어졌고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나왔는데 그걸 단 3,000명이라고 3,000명 나왔다고 보도했던 지상파 그 이후에는 아예 보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보고 국민들이 침묵하고 가만히 계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저들이 흔히 말하는 바대로 개돼지입니까? 국민이 바보입니까? 정말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 지지도가 40% 넘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아니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배웠다는 국민, 똑똑하다는 국민, 아니 한류가 전 세계를 뒤엎고 있다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여 이렇게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민의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세력들에 대해서 아직도 그렇게 높은 지지율이 보이고 있단 말입니까? 물론 여론조사 기관이 왜곡되고 조작되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 여러분 더 많이 나오셔서 저항합시다. 정말 하루하루 달라져가고 있는 이 체제에 우리가 적응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우리 체제가 위험한가, 우리가 많이 바뀌고 있는가, 공산화되고 있는가, 아니면 사회주의화되고 있는가를 잘 모르시겠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홍콩에 단 한 명의 범죄자, 대만에서 범죄 저지른 사람을 홍콩에 들어오니까 처벌 못한다고 합니다. 홍콩 법에 따라서. 그래서 그 범죄자를 중국에 보내서 중국에서 처벌한다고 하니까 홍콩의 700만 시민들 가운데 약 절반이 나와서 저렇게 지금 내전 상황이 가깝지 않습니까? 총을 맞고 벽돌에 맞아서 숨지는 사람이 속출하는 가운데 전 학교는 휴교를 하고 국민들이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왜? 홍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우리 땅에 들어온 북한 사람 2사람을 강제로 북송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눈을 가리고 그리고 포성줄을 묶어서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그것도 숨기려고 하다가 휴대폰에 보냈던 문자가 카메라 기자에게 찍혀가지고 공개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탈북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북한에 추방됐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메시지는 북한에서 탈북하는 사람들이 남한으로 가면 바로 북송돼서 공개 처형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보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인권을 대표한다는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저 홍콩처럼 싸우지 않습니까? 왜 대한민국 대학생들은 침묵하십니까? 왜 대한민국의 샐러리맨들, 화이트 칼라들은 조용히 계십니까? 나오시 하지 않습니까? 왜 공무원들은 시키는 대로 그야말로 영혼이 없는 분들입니까? 이 체제를 지켜야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언론의 자유가 무너진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 눈과 귀가 막히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마음대로 좌파 주도의 정책을 펴도 국민들은 그야말로 아주 우민들이 되어서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십시오. 왜 언론이 중요하냐면 이 언론이 왜곡 보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주말이면 주말 드라마, 평일이면 가요 무대, 열린 음악회, 그리고 복면가왕 이런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들이 그대로 나가니까 대한민국은 일상이 그대로 평온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옛날 같으면 이런 상황 되면 경제 특집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진다, IMF가 온다 하고 포도를 만들어야 되고, 안보가 무너지면 저 전방에 가보십시오. 군이 해체된다고 제가 지난 주말에 갔다 왔습니다. 주중에 플랜카드를 붙여놓고 결사 반대한다고 그 주민들이 국방개혁 가로 열고 무슨 사단 해체 결사 반대 이런 플랜카드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군이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병들이 휴대폰을 보고 있고 도박을 하고 한다고 소리 듣지 않습니까? 군 인권센터에 무슨 민간인이라는 자가 그 개업 문건을 들고 나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야당 대표가 관련됐다는 둥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면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을 말하자면 그 공간 갑질이라고 그렇게 구속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않았습니까? 경제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저 보십시오. 많은 자영업자들 지금도 밤잠을 못 잡니다. 장사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뉴스에 보면 경제가 안 좋다는 소리 안 하니까 나만 안 좋는가 보다, 내가 혼자만 장사가 안 되는가 해서 말을 못하고 임대를 붙이라도 가게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외교 할 것 없이 또 지소미아 파괴한다고. 지소미아는 여러분 지소미아 그러니까 이게 고상한 영어같이 보이는데 바로 주한미군 철수하라, 그리고 한미동맹 파기하라 이 말입니다. 그 이러한 메시지를 왜 국민들은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각 분야에서 나라가 해체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조용한 거 아닙니까? 언론이 여러분 그냥 언론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상당수 언론은 민노총이 장악되어 있고 그 민노총 안에는 저는 주사파가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홍콩은 단 한 명의 범죄자를 중국으로 보내려 하다가 보내지 않았어요. 보내려고 하는 법을 추진하다가 스톱한 겁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저항하는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가 바뀌고 있고 한국의 자유를 찾아서 들어온 탈북자를 그 어떠한 살인자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16명을 죽였다고, 아니 단 3명이 16명을 죽였다고 하룻밤 사이에 40분 반경마다 사람 죽였답니다. 여러분 이 믿으십니까? 이러한 거짓말같이 보이는 상황들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바꾸고 있는데도 어쩌여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렇게 가만히 양처럼 그렇게 온순하게 문재인 정권을 오늘도 찬양하고 문재인이 최고다, 잘한다, 조국이 정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절벽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갑자기 나라가 바뀌어 있고 나라 이름이 바뀌어 있고 태극기가 없어지고 김정은이가 지도하는 나라가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게 베트남이었고 그게 과거에 각각 일어났던 체제가 변형됐던 나라들입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도 총칼로 정권 바뀐 거 아닙니다. 차베스라는 사람이 쿠데타 실패하고 났는데 그 다음에 선거에 의해서 바뀐 겁니다. 선거에 의해서. 그 다음에 마두로도 선거에 의해서. 나라가 저렇게 망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거는 문재인이 미워서, 개인 문재인이 미워서가 아니라 이 나라를 70년 동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밤잠 안 자고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만들어둔 나라, 우리 선조들이 총칼로 지킨 나라, 이 나라가 총 한 방 쏘지 않고 고스란히 북한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 상황, 어째서 국민 여러분들은 모르신단 말입니까? 눈을 똑똑히 뜨고 보십시오. 가짜 뉴스를 보지 마시라니까요. 수백만 명이 모이는데 단 3,000명이 모였다는 걸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서초동에서 이른바 조국을 지키자고 집회했던 사람들 몇만 명 모이는데 여러분 아시죠? 200만 명이 모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시면서 어떻게 가만히 그냥 좀비들처럼 그냥 영혼이 없는 사람들처럼 따라가십니까? 정신 차리시고 여러분 대한민국을 구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아니면 지금 군대, 국정원, 경찰, 심지어 야당까지도 무너지고 분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열을 해서는 지금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선거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들 바라는 대로 고스란히 가서 체제가 바뀌고 난 뒤에 그때서 후회해도 재계 공산화하고 나면 그 국민들 가운데 20% 30% 이상이 처형되거나 숙청됩니다. 여러분 거의 대부분 다 해당됩니다. 우리는 베네수엘라와 달라서 베네수엘라는 그 나라 절반이 공산화된 세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절반은 공산화된 세력 가운데서도 3대가 세습하고 있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이어받는 왕국입니다. 그리고 국민 대다수는 절대적인 빈곤과 절대적인 자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기 정치범 수용소에 있어서 아직도 2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갇혀있는 나라 아닙니까? 어찌해서 저들을 따라가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피 터지게 나오는 것은 바로 이 체제를 지키는데 여러분 매일 나오는 드라마 보고 또 먹방 보고 복면가왕에 나오는 가수가 누구인지 거기에 관심을 갖다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모르는 사이에 밑에서 서서히 움직이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뀌고 나면 우리가 없어진다니까요. 이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이게 역사가 가르쳐주는 우리에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실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바로 알려주는 핵심 미디어가 이 유튜브입니다. 이 유튜브를 탄압해야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이것 때문에 정권이 흔들흔들 하니까 이 사람들을 입을 막는 것 바로 돈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들은 돈을 벌이러 온 사람들 아닙니다. 생활비가 있어야, 차비가 있어야, 식사비가 있어야 찍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돈줄을 딱 재고 아까 제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애국가만 털어줘도 노란 딱지 붙여놓고 광고가 안 붙는다니까요. 이거는요 야만국가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진시황이 분서경유라고 유학자들 모아놓고 땅을 파가지고 파묻은 거와 똑같습니다. 유학 경서들을 노노 맹자 다 책을 파묻은 거와 똑같습니다. 그거보다 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이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너무나 착한 건지 아니면 모자라는 건지 가만히 있습니다. 홍콩을 보시라니까요. 홍콩 과거에 80년대 70년대 또 90년대 얼마나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싸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 놓은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거기에 걸려가지고 명분론, 체면론에 걸려가지고 꼼짝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우파 보고도 거구라 하는 그 목소리 때문에 그 말 듣고 그냥 움츠러져가지고 말 못합니다. 여러분 그게 부끄럽습니까? 거구가 나라를 살리는 것이라면 거구라 해도 좋고 수구 꼴통이라도 좋지 않습니까? 그게 나라를 살리는 것인데 어떠한 이름으로 우리를 명명하는 것 그게 속지 말라니까요. 조국 보고 개혁이라 하는 거 말이 됩니까? 온갖 비리 여러분 거짓 가짜로 그렇게 자기가 우파를 공격했던 사람 그 사람을 지금 개혁이라고 이야기한 이름해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군 해체하는 것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가봤더니 수많은 사단을 해체하는데 가로알고 국방개혁이라고 합니다. 국방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군을 해체한다면 여러분 지금 좌파 정권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완전히 공산화 내지는 연방제로 만드는 것도 개혁이라고 하면 찬성하고 박수 치실 것입니까? 말에 속지 마십시오. 장악된 언론에 의해서 만들어낸 용어에 속지 마십시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차리고 여러분이 정신 차리는 제일 핵심에 서 있는 것 바로 유튜브입니다. 군대도 아닙니다. 공무원도 아닙니다. 야당도 아닙니다. 이 유튜브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압니다. 그리고 이 정권에서 내보낸 뉴스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밤잠 안 자고 쫓아다니면서 길거리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 전달하지 않습니까? 조국이 조국이 집에 압수수색 하던 날
지상파 어디에서 중계방송 하던가요? 유튜브밖에 없습니다. 유튜브가 이 공간에 열려 있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라도 갑니다. 실내도 국회에서 하는 행사 뭐든지 중계합니다. 듣고 보고 배우는 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명입니다. 저기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단체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확장이 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나오셔야 합니다. 더 일어나야 합니다. 더 저항해야 합니다. 그럴 때 조국이 물러가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도 물러갑니다. 지금은 그 누가 나타나서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는 걸 바라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기적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나오시는데 그 기적의 모세의 지팡이 같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유튜브입니다. 유튜브가 알려줄 때 여러분 후원해 주십시오. 저는 감히 부탁드립니다. 이분들에게 광고가 끊기면 단 1,000원이라도 이분들에게 후원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수신료를 낸다 생각하시고 그러면 그게 모이면 이분들이 더 열심히 더 많이 취재해서 알려드리지 않겠습니까? 정말 마지막 때다 생각하고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데 동참해 주십시오. 제대로 된 정보를 아십시오. 절대 속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나오신 유튜브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